요즘 제가 늘 다루고 있는 문제, 심각하지만 심각함을 대부분이 많이 못 느끼고 있는 금화교육 시대의 핵심. 근데 금화교육 시대의 핵심은 기술 발전이라고 그랬죠. 가을이니까 기술 발전, 모든 것이 완성되고 모든 것이 이제 정점에 올라가는 시대. 근데 그 가을이 그런 뜻입니다. 가을. 하추교차기 금화교육이라는 가을이 그런 뜻인데 그 시대를 선도하는 것이 AI죠. AI.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인간의 진화 발전을 위한 건데 이까지 다루긴 좀 그렇고, 이 내용은 제가 다룰까 말까 하는 고민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너무 여러분들한테 일반 인간들이라 표시하면 제가 적절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냥 이제는 두 개 층으로 인간이 나뉘는데 이 중에서 많이 남는 일반 인간들의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이 계속 중에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야기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했는데, 오늘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자, 금화교육의 핵심은 AI라는 기술입니다. AI라는 기술이 뭐냐면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동이나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을 대체해가지고 인간이 또 다른 다음 문명으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기 때문에 AI가 중요한 겁니다. AI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더 이상 노동으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술 발전을 인해서.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집착하거나 고민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AI 기술입니다. 나는 어떻게 먹고 살아야지 고민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3차원 윤회를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AI가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는 나한테 중요하잖아. 나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미래를 바라보고 어떤 생각을 하면서 나 자신을 진화시키고 발전시켜 나가야지. 다른 각도로 말씀드리면 인간이 신에 대해서 어떻게 더 점진적으로 더 다가갈 수 있고 이 우주의 문제를 어떻게 풀고 이 지구상에 여러 가지 우리한테 신비로웠던 것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런 건 탐구하고 연구하려고 하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인류의 문명은 좀 더 진화 발전을 하거든요. 자, 구석기에서 신석기 넘어왔죠. 신석기에 성동이 넘어오고 성동기에서 철기로 넘어오고 농경문화가 정착되고 쭉 오다가 산업혁명이 나와서 하고, 여러분들은 이 시대가 그대로 갈 것 같죠? 아니죠. 그건 여러분들 개인의 생각이죠. 이 시대가 그대로 가야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왜? 변화 발전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이 원하고 안 원하고 상관없습니다. 내 개인의 삶이 망가지냐 안 망가지냐 상관이 없습니다. 인류 문명은 발전해야 되는 거고 인류 문명은 계속 진화를 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왔잖아요. 여러분 역사 배우셨잖아요. 지금 한 5, 60대 되는 분들은 10대 때 어떻게 살았는게 기억나잖아요. 춥고 에어컨도 없었고 여름에 진짜 우리 10대 때만 해도 한 대서 잤거든요. 밖에서 여름에. 옛날 뉴스 보시면 나올 겁니다. 한여름에 집 밖에서 평상 펴놓고 누워 자고 있고. 당연한 거거든요. 선풍기 있는 집 별로 없으니까. 그 정도였습니다. 지금은요. 다 있죠. 이것이 진화 발전입니다. 물질만 진화할까요? 생각도 진화해 오죠. 자유민주주의라는가. 뭐 인간의 권리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인류 문명은 이제 축복의 시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 누구에게? 소수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소수입니다. 자, 가을에 버리는 벼줄기, 나무 잎사구가 많겠습니까? 열매가 많겠습니까? 당연히 열매가 많습니다. 그것이 신의 섭리입니다. 신도 이야기하셨죠.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소수의 길 잃은 양이 그애들이 내 자식이라는 말. 그래서 인류 문명에겐 축복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여러분들 개개인에게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 재앙.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인류 문명의 축복인데 왜 개인에겐 재앙일까요? 그 문명을 따라가고 진화하는 그 소수는 축복이죠. 그리고 그들이 문명을 이끌잖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딱 보통 이런 이야기가 물어보는 이야기였습니다. 너 자신의 삶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류 문명이나 아니면 인간의 문화 발전을 위해서 공헌한 거 딱 하나만 이래서 말해봐봐. 먹고 사는 거 말고. 너 개인의 이기심이나 너 개인의 삶, 네 먹고 사는 거 문제 제외하고 인류 보편의 문제, 기타 등 여러 가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단 하나도 하는 거 있어 말해봐. 말해보세요 하거든요. 없어요. 대부분 없어요.
유네스코 하면 뭐 할 건데? 그거 불효독기 왜 했는데? 어떤 이유로? 그래 불이 바뀌었나? 네가 준 돈이 어떻게 들어간지 봤나? 안 했잖아. 실제적인 행위를 뭐 했냐고요. 우리가 실제적인 행위 입은 거는 뭐 스티브 잡스라든지 지금 AI를 만든 그런 사람들이나 제프리 힌튼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일론 머스크나 이런 사람들의 그들의 그 천재들의 그리고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노력입니다. 트럼프가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트럼프는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땐 분명히 잘하고, 왜냐하면 트럼프는 이 격동기를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거든요. 이재명 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하냐고요? 지 혼자 잘한다고 열심히 하지만 제가 말하잖아요. 야, 지금 어제 10월 15일에 부동산 대책 나왔죠. 방법 다 있습니다. 다 빠져나갈 방법 다 있어요. 이미 준비해놓은 사람들. 지금 막차 타는 사람들이 힘든 것이죠. 그래서 연끌들이 더 힘들어진다고 제가 말했잖아요. 다 이런 겁니다. 나라마다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은 소수에서 이끌어져 가거든요. 그러면 이 인류 문명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동참하고 이걸 공감하고 이걸 느낄 수 있고 정말로 뜻이 같아지는 것. 예를 들어서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 샘 알트만 약간 다른 거지. 일론 머스크가 항상 말하는 게 뭡니까? 인류 문명은 진보하고 진화해 나가야 된다. 내가 왜 지금은 돈이 되지 않지만 스페이스 A를 발사하는 이유, 그리고 땅 밑에 터널방 하이퍼링크라든지 전기자동차를 만들고 모듈러 주택을 만드는 이유는 인류는 결국 이 지구에서 벗어나서 화성 우주 문명으로 나아가야 된다. 화성뿐만이 아니고 다른 은하 행성으로 다 나아가야 된다. 예, 맞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해요. 우주 문명 온다고. 여러분 이거에 대해 생각합니까? 자, 그런 시기가 올 때 나는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놀고 먹고 즐기면 된다고. 예, 놀고 먹고 즐기시면 돼요. 바우처럼. 그것이 바로 바우처 인생입니다. 인류는 이제 두 가지로 나뉩니다. 확실하게 나뉩니다. 선도자와 그냥 석가모니께서 말씀하시면 아라한이 될 것이냐, 범부중생이 될 것이냐. 석가모니는 평생 단 한 번도 범부중생을 한마디로 대중을 위해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가 대중 앞에 나와서 한 행동이 하나 있죠. 교회당 예배당 때리 부순 거. 예수는 결국 자기 제자 12명 겨우 모아가지고 했는데 결국 배신 나가고 마지막에도 밥이라도 최후의 만찬 왜 있겠습니까? 밥 사준다니까 온 거잖아요. 밥 먹여준다니까. 그리고 그때 오는 제자들은 뭐 기대하고 하는지 압니까? 아, 이제 우리 예수님이 혁명을 하시는구나. 로마를 무너뜨리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세상을 예수님이 말하는 새로운 세상과 그들이 말하는 새로운 세상이 달랐던 거죠.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셔. 우리가 한국말로 하시면 나는 국무총리하고 베드로 형님은 형님이 제일 오래 계셨으니까 국무총리 하시겠죠. 나는 뭔 장관 하겠죠. 이따구 소리 12명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중에 한 놈은 오늘 딱 들은 내용 나가서 밀고 할 딱 준비하고 있고, 유다는 그래가 들어왔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 인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개인 삶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이 모여서 문명 문화가 되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문명 문화를 이끌어가고 만드는 그 사람이 무엇을 앞서 나가고 그들이 만든 것을 여러분들이 누릴 뿐입니다. 지금까지는 공짜로 누려왔어요. 앞으로도 공짜로 누릴 겁니다. 하지만 대가가 다릅니다. 지금까지는 공짜로 많이 누려왔잖아요. 우리나라 손볼 거 많습니다. 의료보험 체계부터 정치체계 전부 다. 저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부익부 빈익빈으로 가야 되고, 지금 저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이 너무 많은 임금을 받고 있다. 최저임금도 과하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왜냐?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노동자들의 노동 수준과 노동의 가치를 경제적으로 환산해 봤을 때 얘들은 이 돈을 받을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더 작게 받아야 하지만 너무 많이 주고 있어요. 특히 현대자동차 특히 귀족 노조들은 더 합니다. 여러분 이 말 받으면 충격받고 괴로워하시고 저를 욕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그건 이미 다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AI를 해봤다니까 뭐 사람이 해봐야지. 아니 AI는 정확하게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당신이 8시간 근무하는데 실제로 업무에 얼만큼 몇 시간 동안 투자를 하느냐. 정말로 그 시간에 딴짓하지 않고 업무에 충실하고 업무를 정말로 잘 해내느냐. 대부분 탈락입니다. 아십니까? 업무 효율도가 이거 기준치에 합당한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
예, 그런 사람들이 바로 대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개인들이 바로 앞으로 재앙을 겪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왜? 늘 말하지만 노동이 사라지니까. 노동은 소멸. 여러분들 원하는 거 있잖아요. 주 4.5일제 일하고 싶어요. 나머지 놀고 싶어요. 예, 노세요. 근데 이런 거잖아요. 4.5일 일하는데 돈은 그대로 주세요. 아니요. 4.5일 일하면 4.5일만 드릴게요. 이렇게 한다. 제가 늘 이야기하죠. 같은 이야기 늘 하지 마. 이제 계약할 겁니다. 계약. 4.5일 일하면 4.5일만 받아가세요. 왜? 나는 일요일 반납하고 일할게. 오케이. 열심히 할게. 9시 9 to 9 하겠습니다. 오케이. 돈 더 줄게. 님 곱하기 2. 지금이 그렇잖아요. 미국이나 IT 업계들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간단하잖아요. 일 뭐 열심히 하고 성과 내는데 돈 더 주는 거고, 일 열심히 하고 성과 안 내면 자르는 거고. 하지만 일 열심히 하고 성과를 내는 것은 인류의 문명을 발전시킵니다. 우주 밖으로 나가고 심해로도 들어가고, 우리 지금 있잖아요. 얼마 전에 나왔죠. 이빨 같은 경우는 이제는 옛날에 임플란트 끼우고 갔는데 기술로 이제 지금 새로운 기술을 이제 연구하고 일단 시험이 성공했다고. 뭐 이빨을 이제 재생시키는 이런 것들. 그게 다 AI나 과학 발전, 유전공학의 발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국 신경정신과에서 해낸 거 있죠. 척수액을 이제는 척추 안에 척수액이 있잖아요. 이게 척추를 손상 입으면 척수액이 다 굳어버리기 때문에 몸에 마비가 오거든요. 이 메커니즘을 이제 발견해서 척수액이 굳지 않게 하는 이제 그 단초를 찾아냈다 이런 것들. 그들이 얼마나 대단한 걸 가지고 있습니까? 그 기술들을. 그런 기술들이 이제 어떻게 발전합니까? 그런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발전해가지고 우리가 누리는 장수 문명이라는 것이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자면 앞으로 2035년 이후부터 대부분의 여러분들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생명도 차이가 날 거라고.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잘 사는 데하고 그래서 잘 사는 선진국은 평균 수명이 길잖아요. 그죠? 대한민국도 80, 99년 살잖아요. 그죠? 동남아 이런 데 가면 끝까지 못 살거든요. 지금도 그런데 더 격차가 늘어나는 거죠. 지금도 돈 있는 사람은 요즘에 암이 캔서라고 하는 것이 아주 무서운 병 같지만 요즘에는 안 그렇거든요. 동부산 원자력 병원이 잠깐만 한 두 번만 잘 이용만 잘하면요. 어지간하면 다 낫습니다. 대신에 돈이 비싸죠. 1억에서 3억 사이. 그 정도 돈만 쓸 수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제. 별로 무서운 병이 아니에요. 이제 더 무서운 것은 여러분들의 노화로 인해 생기는 성인성 질환이죠. 몸 전체에서. 아니면 유전적으로 생기는 질환들. 그 이제 점점 고쳐나가잖아요. 고쳐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 미국에, 그 중국에서 성공했거든요. 사람 유전자하고 원숭이 유전자 교배해가지고 이게 실험실 안에서는 십몇일간 승진했어요. 다른 나라 윤리적으로 못하게 하지만 중국은 그런 그딴 거 없으니까 다 합니다. 예. 지금 여러분 인공심장 이식 받는 거요. 인공심장 돼지한테 해갖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그 인공심장 받는 사람들 돼지와 사람의 합작품입니다. 세상이 이 정도까지 봤어요. 이 정도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삶의 질을 높여주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기술을 받은 사람들이 더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죠. 저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예술가나 학자 이런 사람들은 사실 지금보다 더 돈을 많이 받아야 된다 생각해요. 진짜 10배 이상.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지는 거죠. 그리고 노동을 안 할 사람들에게 왜 돈을 많이 줘야 됩니까? 그냥 존재만 할 사람들입니다. 이제 정말 저게 큰 거예요. 노동은 분명히 소멸하고 있고 앞으로 소멸 더 할 겁니다. 그것은 시간의 문제일 뿐 다른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시간의 문제입니다. 시간의 문제. 그 시간이 빨라지면 빨라지지 늘어지지 못합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볼 여러분들 중에 10년 후에 당신의 직업을 유지할 사람은 단 한 사람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직업군이나 직장군 중에 나는 아직 모르지만 누군가 이미 사라지고 있다는 거. 이미 그 직장이나 직업은 사라지고 있다는 거. 그건 명확한 사실입니다. 이거는 예언도 아니고 일어날 팩트를 말하는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준비 안 하잖아요. 근데. 지금 당장 뭐 사주팔자 보면서, 내가 어떻게 지금 그거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뭐 결혼했죠. 이거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결혼하면 이제 애들하고 같이 쪽박 차는 거고. 왜 쪽박 차냐고요? 80% 이상은 다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인류에게서 인류 문명을 선도하고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10%다 몇 프로 미만입니다. 그럼 그들을 위해 세상이 존재하느냐? 제가 약간 추조은 이야기지만 여러분 입 닦을 때 휴지만큼 떼가 쓰지요.
딱 띄우면 요만큼이죠. 그럼 요만큼만 떼면 딱 되십니까? 그걸 딱 위해서 이게 존재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소수를 위해서 나머지 다수가 존재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당신이 그 안에 있는 소수의 보호받고 소중한 존재가 될 것인지 밖에 잉여로 존재할 존재가 잉여로 그냥 뭐 구성을 채워주는 존재가 될 건지 이제 선택하는 기간이라고. 그것은 어떻게 선택되냐고요? 여러분들 능력으로 선택되고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선택되는 겁니다. 시간 지나면 제 영상을 보는 분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다 보고 시간이 더 변해가고 이제 하면 이제 그때서 느끼겠죠. 올해, 내년, 후내년 하면서 찾다 보면 알고리즘의 뜻. 왜냐하면 그때는 어떻게 살아야지 불안한 미래가 되니까 알고리즘 분명히 내 영상 뜨거든요. 왜? 미래 이야기를 해놨으니까. 그때 보면 늦는 거죠. 하지만 그때라도 자각하고 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아, 두 가지구나. 기술 발전에 동참할 건지 수행을 할 건지. 기술 발전에 동참하는 사람이 수행까지 한다면 그 사람은 인류 문명 최상층권에 갈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시대를 준비하는 게 아니고 이 다음 시대에 정신문명을 준비하고 정신문명으로 나아갈 그 사람들에게 정신문명의 또 다른 걸 채우기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이 존재하는 거고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해야 될 이야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닌 인간의 정신이 무엇인지 인간은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 이 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범부 중생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 사람은 뭔가 맨날 이상한 소리만 하는 것 같아. 지금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한 그게 급한데 내 지금 직장 잘릴까 말까 이건데 내가 지금 어떻게 먹고 살지 내 집을 마련해야 될지 내가 결혼하면 잘 살지 이게 급한데 맨날 이상한 소리 하는 것 같아.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범부 중생이고 바보천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간단한 겁니다. 내가 추구하는 바가 무엇이냐, 내가 갖고 싶어하는 바가 무엇이냐. 그냥 내 집, 내 여자, 내 남자, 내 새끼, 내 돈만 생각한다면 그냥 범부중생으로 그대로 줄 겁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2035년에도 집은 있을 거고요. 어차피 그때는 공용차라는 개념이니까 대부분 차도 있을 거고요. 부모, 자식, 뭐 새끼 다 있을 겁니다. 결혼할 수 있어요. 대신 여러분들이 없는 거는 노동이 없죠. 일을 할 공간이 별로 없을 겁니다. 왜? 대부분은 노동을 안 하거든요. 노동 안 하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주겠다는 겁니다. 노동 안 하는데 죽일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굶길 수는 없잖아요. 세상은 유지가 돼야 되니까. 유지가 돼야 되니까, 그래, 기본소득 주겠다는 겁니다. 기본소득 이상은 올라갈 게 없습니다. 지금은 일이라도 하니까 여러분들이 뭘 투자를 하고 일이라도 하면서 방법을 찾죠. 그때는 없잖아요. 지금 보세요. 지방 이런 데서는 국가에서 50 이상 못하게 해놨고, 이제 야간 잔압수당 안 주니까 풀 주고 있잖아요, 아이씨들. 왜냐하면 전에는 잔업수당 해갖고 잔업일을 받아가 뭐라도 하는데 이제는 일을 더 못하니까 잔업수당 못 받는데 이것이. 근데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생활비는 더 오르고. 어떡하냐고요? 어쩔 수 없죠. 본인들이 선택한 거 있잖아요. 본인들이 여러분들 자신이 그런 정권을 선택했고 여러분들 자신이 그런 정책들을 입안한 국회의원들을 찍어줬잖아요. 그래서 우둔한 민중들에게는 교활한 정치인들만 남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은 잘할까요? 아니요. 걔들도 욕심덩어리예요. 민주당 안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들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산주의하고 사회주의 헷갈리지 마세요. 공산주의자는 없습니다. 공산주의자는 경제정책을 말하는 거고요. 사회주의자입니다. 민주주의의 반대는 사회주의입니다. 민주주의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니고 자본주의의 반대가 공산주의입니다. 자꾸 공산주의라는데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은 별로 없어요.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 많죠. 네.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 여러분. 그래서 이 인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진화 발전해 나갈 겁니다. 그 선두에 선 사람들이 그거예요. 오라클에 있는 사람, 레리 무슨 회장, 오라클 회장도 마찬가지고, 엔비디아 이런 데도 다 마찬가지고, 단순히 이런 사람들이 있죠. 어디 주식이야? 팔란티어가 주식이 잘 될까? 엔비디아 잘 될까? 주식 자꾸 무슨 그런 기업 이야기하면, 그 주식 사야 되면 이야기해요. 그네들도 똑같아요. 그네들도 똑같이 그냥 인류 문명에 참 관심 없는 놈이에요. 그냥 내 돈 벌겠다는 놈이에요. 그네들은 똑같은 거예요.
엔비디아 지금 젠슨하는 회장이 돈을 잘 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세상에 회원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 기술을 만드는 그런 기술들이 기술 때문에 지금 AI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술을 이어가지고 2등하는 AMD가 요즘 더 치고 올라가잖아요. 젠슨하고 AMD 엔비디아하고 AMD 두 개 차이 뭔지 아세요? 젠슨랑 사촌 누나가 그 로라인가 AMD 회장이에요. 둘이 친척 관계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젠슨항하고 저 엔비디아하고 AMD는 둘이 인척 관계입니다. 사촌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이 다 해먹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남이 아닙니다. 그 집안들이. 친척들이에요, 친척들. 그 둘이 세상 다 해먹고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옛날에 페이팔 마피아라고 페이팔 출신들 샘 알트먼부터 해갖고 오라클 회장 누구야 피터 틸이라고 발란티의 회장 유명한 일론 머스크 다 그 안에서 다 나왔잖아. 예, 이런 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소수들이 모여가지고 그 소수들이 각자 또 다른 뻥뻥뻥 꽃들을 피워내는 겁니다. 완전 개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제 개화시키가 열매를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자, 여러분들 뭐 하시겠습니까? 기술 발전을 하면 따라갈 수 있고요. 같이 따라가면. 근데 그거 못하면요. 어떻게 따라가실 겁니까? 그게 공부죠. 어떻게 따라가실 겁니까? 수행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수행을 통해서 이 격차를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이미 옛날 석가모니 때부터 하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도 하던 이야기고. 근데 어차피 수행에 지금은 관심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왜? 수행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요, 정신 문명이 올라오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류 문화, 인류 발전, 그리고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지, 먹고 사는 문제, 기본적인 문제에서부터 벗어나서 나는 나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 생각을 던지는 그 정도의 의식 수준에 올라가 있는, 한마디로 저급한 의식 수준이 아닌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진주 목걸이라고 하는 수행법을 던져줬을 때 이것을 씹어 제끼는 개, 돼지가 아닌 정말로 온전한 이거 진주 멋있고 아름답네. 와 이거는 이게 왜 여기 떨어지면 안 되지? 씻어가지고 어떻게 보자. 와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의식 수준이나 사고의 수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개, 돼지는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겁니다. 그 양반 표현 좋지요? 개나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를 던져주지 말라. 그 개, 돼지가 누굽니까?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입니다. 왜? 여러분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시는 분 있겠죠.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분들은 예수는 어떤 존재입니까? 당신이 어떻게 살았든 말았든 당신이 죄를 고백하면 고해 성사하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으면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해주는 그런 구세주입니까? 왜 용서해줘야 됩니까? 죄는 네가 지놓고 왜 예수님 용서해줘야 되는데요? 예수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나를 말미암지 않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갈 놈이 아무도 없을 거다. 어떻게? 나를 믿고 따르라고 한마디 성경에 찾아보세요. 그 말 있는지 나처럼 해라고 해놨습니다. 나처럼. 전부 다 교회나 성당에서 다 거짓말 해가지고 믿고 따르라고 일요일에 교회만 가서 십니다 몇 번 하면 됩니까? 예배당에 가가지고 11조만 내면 됩니까? 당신이 벌은 돈에 꼴랑 10분의 1만 내면 되냐고요. 당신이 영생과 복락을 구하면서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복을 얻어갈 거라면서 꼴랑 당신 몇십 평생 벌어들인 그것도 10분의 1만 내고 하겠다고요? 그게 무슨 돈문 심보예요. 그건 다단계보다 다한 거만. 당신 전 재산을 다 바쳐도 될까 말까 한 판에. 자,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죠. 당신 여러분들 말대로. 천지의 창조주, 이 지구도 모든 거 다 소유권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건데.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좀 떼가지고 요만큼인데 그 요만큼 중에서도 요만큼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바치면서 내를 구해달라고요. 미쳤어요? 하나님 할 일 없습니까? 착각 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원래 버린 거 아니잖아요. 내 생명의 주인은 당신이시 어쩌고저쩌고 산송화에 나와 있는 건데 당신 거 아니 들고 와가지고 그걸 바친 거예요? 원래 당신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정신 차리시라고요. 예수님은요, 나처럼 해야 백보자 하나님 옆에 설 수 있다고 하신 겁니다.
당신의 돈을 감으려고 믿습니다 몇 번 하면 받아준다고요. 미쳤어요? 예수님이 그러려고 창가에 뭐 십자가 쓰고 창에 옆구리 창 찔린 줄 아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구원 없습니다. 스스로가 구원하지 않은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리고 당신 같은 사람도 구원해주지 않아요. 왜요? 진짜 구원해주려면 만약에 정말 지구 그런 상황이 처한다면 진짜 그 인류 문화를 살려낼 수 있는 그 소수가 중요한 거지. 그 배 타려고 하면 당연히 죽여야죠. 그거는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는 인류 문명 살려가는 게 중요한 거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판단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기분 나쁘게 들을 수 있지만 기분 나빠도 들을 건 들으세요. 싫으면 어쩔 수 없지만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그것을 결정하는 시기고 결정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이 앞으로 시간이 결정되는 겁니다. 최소한 있잖아요. 기술을 발전시켜 하는 사람들은 그로 인한 자기들이 돈도 버리지만 돈이 목적이 아닌 사람들이라고요. 그 기술을 발전시켜고 예술을 발전시켜 하는 사람 그런 겁니다. 제가 다음 내일 모레 다룰 건데 내일이고 다룰 건데 이민찬 이야기 같은 경우 다룰 거라고. 이민찬이 100% 완성. 이민찬에 대해서 그 기사 다해서 보셨을 겁니다. 그 기사 나오니까 댓글도 보니까 역시 대한민국은 딱 너는 대한민국 백성들은 벌받아 마땅한 진짜 지옥의 악마들이 너그다는 게 댓글에 다 보여요. 지금 이민찬 욕하고 있잖아요. 더 웃긴 거 뭔지 아세요? 시작에 군대도 안 간 놈이 콩쿠르에서 군대 면제 받았다니까 그거가 더 욕하는 거예요. 꼴랑 그거 쳐가지고 군대 면제받냐고. 나는 개고생하는데. 니는 개고생해도 돼. 니는 아무 할 게 하는 게 없잖아. 니는 고생 더 해도 니 같은 놈은 4년 5년씩 하고 해야 되는데 니 4년 5년씩 해봐야 훈련도 안 할 거기 때문에 빨리 내보내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제 얘기 독설로 들릴지 모르지만 독설이 아니고요. 팩트입니다. 그래서 그럼 자세히 다룰 거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대로 영원하게 지속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삶은 어느 순간 변화가 옵니다. 그 변화가 오는 시점이 바로 지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동참하고 여기에 함께 앞차를 타게 되면 설국이 앞차를 타게 되면 축복이 되지만 뒤에 있으면 그냥 프로테인 바 먹으면 됩니다. 그게 바로 바우스입니다. 정말 미래 세계를 다룬 영화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걸작입니다. 걸작. 근데 뭐 원래 항상 영화의 끝에는 서양 영화들 걸작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그 격차는 영원히 좁혀지지 않습니다. 그럼 잊지 마시고 제 이야기가 가슴에 기분 나쁘게 들고 가슴에 맺히고 정말 화가 나면 돌이켜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세요. 그래야 이것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 가더라도 어차피 올라갈 사람은 소수니까 그 소수에게 열려있는 이 문을 지금이라도 다 잡을 수 있는 건 잡으시라는 겁니다. 못 믿겠는데 믿지면 그냥 살아보세요. 1년, 2년 지나가면서 계속 변할 겁니다. 여러분이 제가 분명히 장담합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본 사람들은 10년 안에 그 사람들 자기 직업 다 없어져가 있습니다. 다 바우처에서 밟고 살 겁니다.